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저는 모텔 중개 업무를 임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모텔을 한 10년 이상 계속 모텔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요. 저도 모텔을 한 10년 정도 꾸준히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은 하지 않고 모텔 중개 업무에만 전적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텔 현재 중개 업무를 임하고 있으면서 예전에 모텔을 운영했던 경험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릴 경험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모텔을 지금 운영하시기 위해서 매수하시고 운영하시기 위해서 지금 많이 임장 활동도 다니시고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권리 분석, 물건 분석 내지는 중개인들과 많은 상담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릴 내용은요. 숙박업 매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텔 황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요, 모텔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가 더 중요하다. 누차 수십 차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타이틀은 매매 계약 체결 전과 체결 시점 그리고 체결한 후에는 또 어떠한 요령에 의해서 모텔을 운영해야 하는지까지 3단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특히 이 시간에 주의 깊게 유념하셔서 모텔 황제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모텔을 매매를 계약하기 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죠. 체결 전에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모텔을 보다 나은 모텔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보시려면은 먼저 이제 권리 분석이 가장 먼저 중요하죠. 권리 분석. 해당 모텔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개인들께 브리핑을 받아 보시겠지만 공부상 자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받아보시고 해당 물건이 여러분들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부상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공부상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건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 하는 시점에서는 꼭 권리 분석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는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본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소유권자가 몇 년도에 본 모텔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이후로는 취득 가액이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취득 시점, 명의자, 그리고 소유권자죠. 소유권자 그리고 취득 가액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건축물 대장은 건물에 대한 이력이 나와 있죠. 본 건물의 대지 면적, 연면적, 그리고 층수는 몇 층으로 되어 있나, 그리고 각 층마다 용도는 무엇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 대장도 보셔서 대지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잘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중개인들은요 중개 사고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떠한 규제나 어떤 정비법상 그렇죠? 정비법상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또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수용 대상의 내용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텔을 취득하시는 분들은요 시세 차익을 위해서 모텔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텔은 일정한 보유 기간 동안 그렇죠? 취득 시점에서 일정한 보유 기간 동안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텔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처럼 장기에 아니면 중장기에
토지를 이제 처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죠. 토지처럼.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시려고 모텔을 소유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텔을 취득해가지고 수용을 당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모텔은 일반 상업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죠.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수용을 당한다고 해서 보상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꼭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물건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건 분석을 하실 때에는 중개인들이 기본적인 브리핑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주소, 뭐 대지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객실수, 월 매출, 그 다음에 주차 대수, 주차장 공간, 그 다음에 리모델링 유무, 직원 수, 뭐 엘리베이터 유무, 대실비, 숙박비, 단가, 광고 유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런 브리핑 내용을 받아보시고 나서 현장에 가서요. 먼저 이제 지역 분석을 하시고요. 해당 모텔의 지역의 경쟁업소는 몇 개이고 인근 지역의 경쟁업소는 몇 개이고 그래서 본 물건이 어떠한 자생력이 있는지 경쟁은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역적인 분석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도 좀 보시고요. 개발 호재를 보시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은 토지가 아닙니다. 개발 호재를 보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개발 호재를 봄으로써 향후에 고정 인구, 모텔을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수가 있는지, 또는 유동 인구, 얼마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수가 있는지, 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개발 호재를 보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으면 더 좋죠.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처분 시 시세 차익을 누릴 만한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향후의 문제고요. 취득 시점에서 보유 기간 이 시점까지 얼마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지, 수익률을 높게 창출할 수 있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보시면서도 고정인구, 유동인구, 접근성, 유인성 이런 거를 따져서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점을 보고 미래 시점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미래 가치를 보고 처분 시에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토지를 많이 이제 취득을 하는 거고요. 이 숙박업은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은 전적으로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과거에 매출이 얼마가 나왔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당장 이번 달에 매출이 얼마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 기준에서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느냐.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보고 해당 모텔의 시장 가격 이하로, 적정한 가격 이하로, 착한 가격 이하로 매가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걸 따지는 거죠. 숙박업소는요. 미래 가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숙박업소는요. 보유 기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으로 보셔서 지역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지역이 나에게 맞는 지역이라고 요건이 부합한다면 해당 모텔을 보셔서 객실수, 리모델링 유무, 리모델링 미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리고 이 리모델링 가치가 향후에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지금 시점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의 가치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봤을 때 5년을 봅니다. 5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건에 부합하는 물건이다. 근데 현재 시점에 리모델링한 시점이 1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 2018년 9월 달이면 2017년 9월 달에 했으면
2017년 9월 달에 했으면 5년 지면은요 2020년 2022년 9월 달이면 5년이 경과가 됐으면 리모델링의 가치는 완전히 없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수리수선을 조금 더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조금 더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시점을 통해서 얼마를 투자했는지 그리고 이 가치가 향후 몇 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보시고 인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개별 분석하실 때에는 바로 인접한 인근 지역에 경쟁업소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으며 시설은 어떠하고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하며 청소 직원은 얼마나 청결하게 청소를 하는지 그 다음에 경쟁업소의 카운터 직원은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지 또 인근 모텔의 주차장 대수와 내가 현재 매수하려고 하는 모텔의 주차장 대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접근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코너 자리가 있는데요. 코너 자리가 있으면 접근성이 좋겠죠. 네, 코너 자리에 있으면. 하지만 코너 자리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일단 조금 비싸죠. 네, 그렇다면 코너 자리보다는 조금 모텔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들어온 모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코너 자리는 여기가 대지가 100평이고요. 약간 옆으로 들어온 지역에서는 여기가 대지가 150평이에요. 그러면 모텔 황제는 대지가 150평짜리를 매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좀 매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겠지만 그래도 150평 정도면 주차 대수가 한 15대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유인성은 똑같지만 접근성은 좀 불리하겠지만은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은 아무래도 주차장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죠. 네, 그래서 해당 모텔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이 주차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주차장이 확보가 잘 돼 있으면은요,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주차장이 좀 빚어보면은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만큼 주차장이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객실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객실 28개로서 매출 1억씩 올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실 수 많고 주차장 넓고 매출 잘 나오고 시설도 좋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물건은 없어요. 요건은 없고 본인의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모텔, 또 본인의 장점이 있는데 본인의 장점이 해당 모텔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모텔, 그런 모텔이 여러분들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분석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모텔도 여러분들이 한번 임장을 가보시면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해당 모텔의 주간, 야간, 그리고 경쟁업소도 대실비 2만원 주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그리고 청소 직원이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좀 이렇게 밖에서 보시면 객실 수가 딱 나옵니다. 창문이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그런 거 보는 방법 아시나요? 예. 창문만 딱 봐도 여기가 객실이 몇 개다. 평수가 넓겠구나. 리모델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겠구나. 이거를 좀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임장 활동을 많이 가보시면.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계약 체결 전에 꼭 좋은 모텔을 선택하셔야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시간이 1년, 2년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모텔을 보시면은요, A가 충족되는 모텔은 B가 충족이 안 되고요. B가 충족이 안 되는 모텔은 C가 충족이 안 됩니다. D가 충족하는 모텔은 B, C가 갖고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100% 내 요건에 부합하는 모텔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물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장애가 생깁니다. 이제 결정 장애가 생겨요. 어떤 모텔이 좋은지를 이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물건을 보는 건 중요하지가 않다. 단 물건을 몇 개를 보시라도 정확하게 보시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은 가시더라도 임장을 가시면 오전에 가셔서 밤 늦게까지 예, 지역도 보시고 개별적인 분석도 보시고 또한 소유자와 같이 차도 한잔 하시면서 소유자의 성향도 어떤 스타일인지 꼭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네. 소유자의 성향과 직원들의 눈빛만 봐도 그 모텔의 매출은 나온다. 네, 모텔 황제는 예, 그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체결 시점이 있습니다. 체결 시점. 체결 시점. 네, 내일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등장인물이 매도인. 당연히 이제 와야 되겠죠? 네, 매수인. 그리고 네, 중개인. 네, 중개인이 이제 모텔 황제면 이제 모텔 황제가 이제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권. 대출을 받는 네, 금융권. 네, 그리고 금융권과 연관이 있는 예, 법무사. 네,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매도인이 이제 A금융에 예, 대출을 받았고 매수인이 이제 B금융에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권도 이제 A, B 모두 나와야 되겠죠? 네, A, B 모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공유로 지분을 냈다. 공유로 지분을 해서 예, 갑과 을이나 또 병이나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 세 명 다 원칙적으로는 참석을 해야 되겠죠. 네, 원칙적으로는 참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제 갑만 참석을 했을 때는 갑이 을과 병의 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이제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을과 병 네, 그렇게 이제 참석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도인이 막 서류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네, 서류와 이제 매수인은 이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동시 이행을 합니다. 동시 이행을. 그런데 이제 어떤 매수인은 잔금도 받지 않았는데 네, 서류를 막 주는 분이 있어요. 네, 서류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네, 서류를 막 주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매수인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그럽니다. 매도인 우리 사장님 네, 소유권 이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 가져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달라고 그래요. 또 안 주는 분도 있거든요. 예, 저만 보고 다시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법무사 여기 이제 B 법무사 있지 않습니까? 예. 매수인 법무사 B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의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또 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달라고 하죠. 그럼 법무사가 봅니다. 법무사가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일치한다.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받아서 다시 매도인에게 주든지 매도인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서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은 이제 본인의 이제 잔금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잔금은 여기에서 현금 잔금이 있겠고요. 플러스 대출금이 있겠죠. 예, 대출금.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에게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현금은 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금융권 이제 지점장이나 관계자에게 대출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도인도 도장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매수인도 도장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제가 등기 서류를 갖고 있고 매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매도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해라. 계좌 이체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도 법무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B금융권 지점장이나 관계자가 매도인 통장으로 이제 돈을 보내주겠죠. 금융권에서도 이제 돈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돈을 보내주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현금으로 주고받으시면 안 돼요. 항상 계좌로 이체를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야 이게 나중에 증빙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물론 이제 받으면 제가 이제 현금 영수증을 매도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매수인에게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장에 이게 돈이 증빙이 돼야만이 향후에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증빙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통장에 돈이 이체가 되면 서류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매수인 이제 금융권 법무사에게 서류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법무사가 당일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합니다. 당일날. 중요하죠? 네. 당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하고 나서 매수인 소유의 부동산에 1순위로 이제 A금융에서 근저당을 설정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근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하죠. 이 목적으로 당일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매수인도 당일날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일날 매수인은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줘야 됩니다. 취득세 사전에 이제 법무사가 취득세 납부를 이제 신고할 금액을 책정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매수인에게 청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4.6%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인이 취득세도 법무사에게 주고요. 통장으로 이체시켜서 드리고, 그러면 법무사는 이제 해당 등기소가 어디입니까? 모텔 소재지죠. 모텔 소재지의 주소에 해당하는 등기소에 가서, 매수인의 주소가 아닙니다. 모텔 소유 등기소에 가서 해당 관할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 걸리면은 이제 등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일주일 정도 후에 매수인에게 이제 등기가 나온 등기를 이제 매수인에게 이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만납니다. 오전에 만나야 이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법무사가 오후에라도 등기소에 가서 당일날 등기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하는 날은 꼭 오전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일날 다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그날 못하고 그 다음날 하게 되면 뭐 큰 하자는 없겠지만 매수인에게는 불리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접수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당일날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된 날, 당일부터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당일부터 이제 매수인이 이제 운영을 하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전히 끝나면은 이제 모텔 황제가 가가지고요, 이제 공과금 정산을 해드리죠. 공과금 정산, 전기세, 가스, 수도, 각종 공과금을 이제 일일 정산, 당일날 일일 정산해서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신고증 있죠? 영업신고증도 이제 이전해야 되겠죠.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영업신고증 이전하시고, 영업신고증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받으시고요. 발급받은 거를 토대로 이제 이튿날, 다음날 이제 체크기 있지 않습니까?
카드 체크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명의 변경도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가급적 매수인께서는요 고용을 승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직원이 매도인이 고용했던 직원들을 일단은 그대로 승계하시고 그 직원들이 그 모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보통 고용 승계하시면 직원들이 사장님들이 바뀌시면 오래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매도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직원들이 보통 잘 일을 못합니다.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럴지라도 최소한 한 1년 정도 승계를 받으셔서 그 직원들에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시설 관계, 매출 관계, 손님 관계 이런 거에서 직원들에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계 받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에게 뭐 도장 찍으면 딱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매도인에게 승계 받을 내용이 있어요. 각자 틀립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상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뭐라도 이제 하나씩이라도 더 얻어서 받으시고요. 매도인에게도 내용을 운영 내용이나 나름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승계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골 손님 연락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죠. 출장 오시는 단골 손님들, 일반 아베크 손님들은 뭐 연락처가 없으니까 단골 손님 연락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약 상황, 예약 현황이나, 특히 이제 보일러 같은 거 작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키택이나 잘 모르시면 키택이나 이런 사용 방법, 그리고 직원들 이제 출퇴근 시간, 그리고 이제 수리수선해야 될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이거는 바로 즉시 하시면 좋습니다. 즉시 수리수선 하실 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하실 거, 보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바로 보수하셔서 손님들이 고객 여러분들이 모텔을 찾으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하자를 빨리 보수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직원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카운터 직원은 친절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고용 승계는 만약에 5명을 했다 그러면 보름 있다가 1명 교체하시고, 또 한 달 있다가 1명 교체하시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한 명씩 이렇게 교체하면 되니까는요. 들어오자마자 뭐 특별히 데리고 올 직원이 없다면 가급적 승계를 하는 게 좋다. 이 직원들이 모든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매출 관리. 매달 나오는 현금 매출, 카드 매출을 여러분들 관리를 하지 못하시면 월급을 주는 날, 그리고 공과금을 내야 될 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할 날이 도래했을 때 큰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출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운영하시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매매계약 체결 시에 대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